안녕하세요. 반짝거리는 아이디어를 샘솟게 하는 반짝머리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마흔에 읽는 쇼펜하우어라는 책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전에 읽었던 마흔에 읽는 니체, 이것도 마흔이었는데 이 책도 마흔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면 마흔이라는 나이가 인생에 있어 중요한 기점이긴 한 것 같습니다. 쇼펜하우어,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이렇게 책을 통해서 대화를 해보기는 처음입니다. 철저한 내부 정신의 강화, 남이 아닌 내부 성찰,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정신적 성찰로 자아를 강화하라고 합니다. 외부의 욕망에 이끌리는 것이 아닌 자신만의 관점을 갖고 정신적인 사유를 중요시할 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와의 대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며 상대적인 삶이 아니라 절대적인 삶을 위하여. 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필요한가? 고통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가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많은 사람이 출세, 부, 명예를 손에 잡히는 행복으로 여긴다. 그런데 이런 행복은 무게중심이 자기 안이 아니라 자기 밖에 있다. 그래서 쫓을수록 의심이 들고 점점 공허해지며 더 괴로워질 것이다. 다른 하나는 진짜 행복을 쫓는 고통이다. 진짜 행복은 허상과 같아서 찾기 어렵다.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새로 거듭나야 한다. 진짜 행복을 쫓으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마음, 타인에게 비굴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당당함, 스스로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품격이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행복의 핵심은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인생을 즐긴다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행복은 고통을 줄이고 피하고 견디는 것에 있다. 성공, 부, 명예 등을 얼마나 얻었는가 보다 세상의 고뇌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관점이다. 1장 마흔, 왜 인생이 괴로운가? 삶은 전부 의지에 달려있다. 모든 인생은 고통이다. 40년을 넘게 살아온 사람이라면 쇼펜하우어의 깨달음에 공감할 것이다. 삶의 욕망 자체가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불교에서는 일체계고로 표현한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사가 고통의 연속인 이유를 살아남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의 욕망 때문이라 했다. 그는 인간의 본성을 삶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로 보고 영원히 살려는 맹목적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인간이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인간 본성의 욕망이 고통만 주는 것은 아니다. 고통과 함께 그 힘든 시간을 견디게 하는 힘 또한 삶에 대한 애착과 맹목적인 열망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런 욕망을 잘 다스릴 때 주체적으로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고 봤다.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계속 운동하려는 작용의 힘처럼 인간은 태어난 이상 이 세상에서 끝까지 남기를 바란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 세계의 본질이 합리성이 아니라 삶의 의지라고 말했다. 고통을 깨달아야 인생을 깨닫는다. 마흔 이후부터는 인생에 대한 생각의 전환, 행복과 고통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일어난다. 현상을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양분으로 만들 수 있는 성숙의 조건이 최소 40년이다. 마흔 이후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다면
경험과 지식을 쌓고 자기 통찰을 거듭해야 한다. 인간은 욕망하기 때문에 욕망할 이유를 찾는다. 인간은 무수한 욕망의 덩어리다. 가장 낮은 단계의 욕망이 성욕이라면 가장 높은 단계의 욕망이 사유다. 욕망의 덩어리인 인간이 이 양극단의 욕망을 잘 통제하여 균형을 이루는 것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인간의 욕망과 지능은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행복해진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간의 성욕을 지성으로 잘 제어할 때 맹목적인 삶의 의지에 휘둘리는 일이 없다고 한다. 의지의 외적인 자극에서 자유로워야만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고통과 권태를 왔다 갔다 하는 시계추.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에 시달린다면 돈이 많은 사람은 넘쳐나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서 삶의 권태를 느낀다. 행복과 불행은 객관적인 대상이 아니라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달려있다.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많으면 많다고 지겨워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다. 결핍은 고통이고 과잉은 무료함이다. 지나침과 미치지 못함은 같다. 사람은 꿈을 이루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꿈을 이루고 성공할수록 권태에 빠져드는 것을 피할 수 없다. 특히 큰 노력 없이 경제적인 부를 가졌다면 풍요성의 공허함은 견딜 수 없다. 풍부한 상상력, 두뇌 활동이 그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은 무료함과 따분함을 느끼지 않는다. 정신이 풍요로워질수록 내면의 공허가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무료함의 근원인 내면의 공허를 극복하기 위해 외적인 자극 대신 내적인 풍부함을 추구한다. 끊임없는 공부와 사색, 통찰로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행복한 사람이란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을 정도의 재산이 있고 여가 시간을 누릴 수 있는 뛰어난 정신력을 지닌 자다. 의도적인 배척도 필요하다. 변화하는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 욕망은 충족하기 어렵지만 막상 충족되면 그 대상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무덤덤해지는 일이 많다. 만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뜻이다. 인간의 동기는 완전한 충족을 원한다. 하지만 갈증이 해소되자마자 동기는 곧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낸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은 외적인 것에 행복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일어난다.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 새로운 물건, 새로운 사람 등의 흥미를 느끼는 것은 자신의 내적인 행복감이 부족하다는 뜻이 된다. 그런 호기심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경탄하면서 관찰하기 위한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바꿀 때의 초조와 흥분 때문에 보일 뿐인 호기심이라는 지적이다. 문제가 되는 호기심은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추구하는 방식이다. 이런 호기심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복잡하고 강렬한 경험을 얻기 위해 물리적, 사회적, 금전적 위험을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계속 새로운 것을 찾는 것,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사랑을 원하는 것은 행복의 길이 아니다. 밖에서 새로운 것을 찾지 말고
원래 갖고 있던 것의 가치를 되새겨 봐야 한다. 오히려 자신 안에 행복의 가치를 둔다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성공하고 싶다면 원하는 바를 가져라. 하지만 행복하고 싶다면 가진 것을 즐겨라. 욕망은 필연이다. 두려움과 희망의 근원은 같다. 우리의 욕망의 만족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우리의 의식이 의지에 사로잡혀 있는 한, 우리가 끊임없는 희망과 두려움으로 여러 충동에 내몰려 있는 한, 우리가 의욕의 주체인 한, 우리에게는 결코 지속적인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욕망을 충족해도 채워지지 않는 탐욕이 성취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풍족하지 않으면 궁핍해서, 풍족하면 권태로워서 끝없는 욕망을 채우지 못해 시달리는 것이 인간이다.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딘다는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을 때는 모르다가 막상 잃게 되면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래서인지 인간은 행복감에 취하기보다 불안감에 더 휘둘리는 일이 더 많다. 당연한 것은 세상에 없다. 현자는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는 것이 쾌락을 찾는 것보다 더 현명하다. 특히 건강은 더 그렇다. 아침에 일어나서 건강한 몸의 상태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상쾌한 기분, 튼튼한 위, 가벼운 발걸음에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환상과 같은 향락을 쫓지 말고 결핍, 질병, 위험 등 현실의 고통의 원인을 먼저 없애야 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한지 평가하는 기준은 성공, 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겪는 고통의 정도다. 10가지의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한 가지의 고통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건강에 대해서 병을 예방하는 일이 쾌락을 추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2장. 왜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하는가? 행복과 불행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모든 개인은 각자의 본성에 의해 고통의 양이 결정돼 있다. 따라서 고통과 행복은 외적인 상황에 저울되지 않고 오직 본성의 척도와 개인적 소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고쳐 쓰지 못하면 바꿔 쓸 수 있다. 타고난 성격을 교육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바꾸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고난 기질에 의해서만 행복과 불행이 정해진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생은 바뀔 수 없다는 슬픈 결론에 이른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오랜 성찰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개선할 수 있다. 하던 대로 하고 살던 대로 살면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싶은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라. 쇼펜하우어의 획득된 성격의 개념에 따르면 행복은 숙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여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자신의 욕망과 능력을 정확히 알고 이 두 가지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 새는 공중에 있어야, 두더지는 땅속에 있어야 행복하다. 주어진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면서 자신의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다. 행복은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다. 쇼펜하우어는 가치의 기준을 타인에게 구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서 구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자신의 개성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용하고 인격에 부합하는 일에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만의 탁월한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는 데 있다. 행복은 각자의 능력과 개성, 취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평생 교육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해 세계와 자신에 대해 알아가야 한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본성을 바꾸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행복이란 자신의 개성과 소질에 맞도록 노력함으로써 다다를 수 있는 만족감이다. 이를 위해 자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것에 자신에게만 적합하고 자기만이 할 수 있고 자기에게만 즐거운 것을 알아야 된다. 자신의 성격에 맞는 일을 찾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행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다. 행복과 불행을 상상하지 마라. 회상에 근거하는 불행감을 갖지 마라. 우리는 즐거운 생활을 할 때는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좋지 않은 시기가 닥쳐야 비로소 옛 시절이 돌아왔으면 하고 바란다. 명랑하고 즐거운 순간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언짢은 얼굴을 하고 제대로 즐기지 못한 채 보내놓고 우울한 시간이 찾아오면 좋았던 옛날을 헛되이 그리워하며 탄식을 내뱉는 것이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 모든 불쾌한 일은 오히려 될 수 있는 한 가볍게 넘겨버릴 수 있도록 담담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좋다. 고통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자살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삶의 고통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고통이 증가한다. 나와 상관없이 세상은 잘 돌아간다. 개인의 고통이 사라졌다 해도 세계의 고통의 총량에는 변함이 없다. 물방울이 사라져도 무지개가 변하지 않듯이 나의 죽음으로 세상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죽음은 고통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죽음보다는 죽음에 대한 생각에서 더 고통을 느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삶에 대한 사랑보다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아간다. 사람은 자살, 열반, 무지의 평정 등을 통해 해탈에 도달하려고 한다. 죽음에 대해 많은 종교와 과학이 설명하려 시도하지만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아직 없다. 세상의 고통을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교의 깨달음에 일체 계고가 있다. 인도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쇼펜하우어가 제시한 고통에 대한 해법은 해탈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지니면서 견디는 것이다. 고통, 총량의 법칙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겪을지 예측할 수 없을 뿐이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보라. 모든 인생사는 순환의 역사다. 자살은 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삶에 대한 강한 애착과 희망을 보여주는 점에서 삶에 대한 긍정이다. 너무나 인생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절망감에 자살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자살과 해탈을 포함한 많은 형태의 삶의 부정은 역설적으로 삶의 의지를 긍정하는 현상이다. 자살도 생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에 따른 고통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점은 자살은 무지개의 물방울, 바다의 파도처럼 이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자살은 멍청한 짓이다. 죽고 싶다는 사람은 그만큼 살고 싶다
반대되는 마음을 갖고 있다. 어쩌면 삶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실망과 고통이 컸다고 할 수 있다. 욕심 없이 사는 사람은 실패의 고통 없어도 실패의 고통도 없어서 자살할 이유도 없다. 자살하는 사람은 그만큼 삶에 대한 희망, 애착, 기대가 컸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인생의 장면들은 거친 모자이크와 같다. 가까이서 보면 제대로 알아볼 수 없고 멀리서 봐야 그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쇼펜하우의 말처럼 개인의 삶을 일반적으로 보면 슬픈 일이 많지만 자세히 보면 우스꽝스럽다. 우리는 인생을 너무 단편적으로 보지 않도록 균형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인생은 어떻게든 끝마쳐야 하는 과제와 같다. 그러므로 견뎌내는 것은 그 자체로 멋지다. 4장.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결혼은 공동의 실존이다. 사랑과 결혼 그 후를 내다보라. 사랑은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기만이다. 이런 속임수는 아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간이 서로 결합하여 사랑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심어둔 자연의 계략이자 속임수다. 우리는 자연에 속아 결혼을 했는데 곧 그것이 기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고달픈 현실을 마주하며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인생의 몇 수를 내다보는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니체는 철학자는 결혼하지 않는다 라면서 독신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그 대가는 혹독하다. 그의 후손이 없다. 그때나 지금이나 홀로 사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행복하지 않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이라는 환상에 속아 결혼한 사람이 불행하다면 그런 환상을 미리 알고 혼자 사는 사람은 행복할까? 어차피 둘 다 불행한 것은 마찬가지다. 차이점이라면 어쨌든 결혼을 한 사람은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있지만 혼자 지내는 사람은 어쩌면 고독한 죽음이라는 최후를 준비해야 할지 모르게 된다. 사람과 연애, 결혼에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잠시라도 행복했다면 충분하다. 사랑의 힘 앞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사랑을 얻는 대신 다른 무엇을 잃기도 한다. 인간은 더 완벽해지기 위해 사랑을 한다. 모든 연애는 인류의 생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다. 이 세상에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부터 멸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자연은 인간이 사랑을 할 때 이것저것 따지기를 바라지를 않는다. 젊고 예쁘고 멋있는 사람과 정열적인 사랑을 하길 바란다. 이 세상에 멋진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혼의 현실뿐만이 아니라 실패 사례를 보면서 상대방에 대한 조건이 너무 높아지고 있다. 자연은 인간이 눈먼 사랑을 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은 너무나 따지려고 든다. 당신의 거리를 유지하라. 인간은 여러 가지 이유로 타인에 의존하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나약한 존재다. 그러면서도 인간은 고독의 끝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하려는 욕망이 있다.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으로 이어지는데 나도 다른 사람도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마음의 간격을 둘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어떻게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것인가? 고슴도치의 비유처럼 인간은 가깝고 친할수록 상처를 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타인을 자신의 욕망과 동일시한다는 것이다. 상대방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다 보면 아픔을 주는 막말을 하게 된다. 부모는 자식이 본인이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성취하기를 바란다. 쇼펜하우의
쇼펜하우어의 상대를 공경하되 거리를 두라 라는 말은 공자가 말한 경이원지에 더 가깝다. 경이원지 또한 상대를 공경하면서 동시에 거리를 두라는 뜻이다. 불견상견절치 안 보면 보고 싶고 보면 이가 갈린다. 상대편을 몹시 그리워하지만 보고 나면 정이 떨어진다는 뜻이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꼭 필요한 약간 냉랭한 거리두기를 쇼펜하우어는 정중함과 예의라고 말한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하는 사교의 욕망이 생기는 것은 자신이 불행하다는 반증이다. 타인을 통해 얻는 가치는 행복의 본질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수 없는 데서 생긴다. 도덕적으로 떨어지고 지적으로 우둔하며 불합리한 사람들과 접촉하면 여러 가지 위험과 해로운 일에 노출될 수 있다. 굳이 그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다. 내면이 충분히 따뜻한 사람은 사회로부터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나 괴로움을 주거나 받지 않고 혼자 있기를 좋아한다. 많은 인간관계로 결핍을 채우려고 하지만 인간관계는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와 타인과 함께하기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 너무 지나친 사랑과 관심 또한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약간의 무관심과 냉정함을 통한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현명한 방법을 통해 서로의 온기를 적당히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혼자 있는 법을 익혀라. 인간이 사교적으로 되는 것은 고독한 상태의 자기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어서다. 고독은 위대한 사람의 특성이다. 고독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 가깝다. 마음의 평화와 행복은 오직 자신의 고독 안에서 생겨난다. 행복을 얻기 위해서 그 원천인 고독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며 나 자신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가장 행복할 수 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이유는 고독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단조로움을 피해 외부로부터 강한 자극을 원한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르다 보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일이 생긴다. 이것이 계속되어 외부로부터 끊임없는 자극을 원하다 보면 유흥에 빠지거나 술꾼이 되는 경우가 많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홀로 지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있다. 오늘날 고독은 솔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고 자신의 안에서 얻기 위한 중요한 덕목이다.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그 자신일 수 있다. 그러므로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도 사랑하지 않는 자라 할 수 있다. 타인의 고통의 연민을 느껴라. 동정심이야말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근원적인 비이기적인 특성이며 이기주의적 개인이 타자를 도우려 하는 것은 그적 같은 일로 천사를 받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어야 한다는 존재다. 우리의 생존을 위해 다른 생명체를 잡아먹어야 되며 다른 사람을 이겨야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불운의 사고에 희생당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먹먹해지는 모순적인 존재이다. 우리나라 40대는 무한경쟁, 적자생존, 승자 독식의 논리에서 그런 시대를 경험했다. 어릴 때는 학교에서, 졸업 후에는 직장에서, 또 사업에서 남을 이겨야 하기 때문에 패배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남보다 더 잘해야 인정받는 세상에 이기심이 가득하다.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는 감수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 5장 어디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는가? 쇼펜하우어는 행복이란
많은 경우 결핍에서 충족으로 넘어가는 짧은 순간이라고 말한다. 결핍이 충족되면 행복감으로 넘어갈 수 있으나 그 지속도가 너무 짧다. 그래서 행복한 순간은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성공, 성취, 합격 등 우리가 행복했던 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의 큰 틀에서 보면 대부분 작은 것에서 행복이 이루어진다. 음식을 먹을 때 첫 숟가락,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설렘, 첫 출근 등등 우리의 결핍을 채워서 만족으로 넘어간 단계인데 이때가 가장 행복하다. 행복은 빨리 잊혀진다. 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고 폭식이 건강을 해치듯 행복은 소소한 것에서 찾아야 하고 작고 짧은 행복을 즐길 수 있다. 시간은 젊음, 모든 것은 잠깐 머무르다가 떠나가기 때문에 작은 쾌락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 합격, 성공, 성취, 젊음, 신간은 그런 시간은 순식간이다.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라. 현재는 2번 다시 오지 않는다. 동물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할 뿐 죽음에 대해 알지 못하지만 인간은 그런 죽음을 늘 염두에 두고 불안해한다. 인간만이 죽음을 대비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지나친 공포를 느낀다. 우리는 오늘 단 한 번뿐이란 사실을 되새기며 현재를 의미로 채울 필요가 있다. 2번 다시 오지 않을 현재 그 자체를 기분 좋게 받아들여 즐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에 빠져있는 사람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매 순간의 가치를 모르고 지나간 일이 많다. 동물이 행복한 이유는 인간보다 적은 고통과 적은 즐거움을 느끼기 때문이다. 반성이 없으므로 과거의 고통을 담아두지도 않고 미래의 환상에 사로잡히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과거의 후회나 영광에 얽매여 살거나 나중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며 현재의 행복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라. 남이 시키는 것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때 인간은 행복해진다. 남과 다른 자신만의 색깔을 찾는 일. 누구나 가는 길이 아닌 내가 가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이다. 누군가가 행복한지 보려면 얼마의 자산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어떤 고통을 잘 견디는지 봐야 한다. 노년에 가장 후회되는 일,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과거에 내가 원했던 것을 남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생겨나는 상대적인 박탈감은 행복을 갉아먹는 벌레와 같다. 남보다 다소 부족하다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마음부터는 개성이 뚜렷한 삶을 살아야 된다. 남의 기대와 욕망에 맞춰 살아서는 안 된다. 남들이 가는 길을 무작정 쫓는다면 적성도 맞지 않고 강요된 삶을 살게 된다. 결국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를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는 것이다. 개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태도다. 우선 남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바, 나 자신만이 원하는 바,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타고난 재능과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마흔이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찾기 위한 시행착오와 자기 성찰의 시간으로 충분해 보인다. 얼마나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부는 관리가 중요하다.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은 부를 공기처럼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여기고 자신의 생명처럼 지켜서 검소한 생활을 한다. 진정한 부자에게 부는 향락이나 낭비의 대상이 아니다. 교양이나 지식이 없어서 정신적인 활동에 흥미가 없는 사람은 부자의 고통인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돈을 낭비하다가
빈곤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재산이나 부의 가치가 비교해 더 가치 있는 것은 지적인 교양이다. 돈을 채워도 정신이 텅 비어 있으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가 나쁜 것만은 아니고 쇼펜하우어가 강조하듯이 자신이 그런 부의 혜택을 보면서 자유로운 삶을 산 것을 보면 부는 분명 행복의 한 가지 조건이다. 그러나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차이는 분명하다. 진짜 부자는 부를 자신의 장점을 개발하는 데 최대한 활용한다.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얻으면 유흥이나 과시, 소비보다는 자신의 교양을 쌓는 데 시간을 투자한다. 독서, 음악 감상, 여행 등을 통해 아름다움을 찾고 자신의 의미를 찾는다. 타인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지나치게 신경 쓰는 타인의 의식이 얼마나 편협하고 변덕스러운 기분에 좌우되는지를 알게 된다면 타인의 평가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나도 남을 평가할 수 없고 남도 나를 평가할 수 없다. 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타인의 마음은 피상적이며 천박하고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대 이상의 좋은 평가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타인은 정작 나의 일에 크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걱정에 살고 있다. 자신이 지닌 참된 모습보다 남의 마음속에 깃든 자신의 모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산다면 불필요한 불안은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많은 고뇌와 번민은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잘못된 태도에서 유래한다. 그 바탕에는 질투, 증오심, 허영심, 자존심 등이 있다. 명예가 목숨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경험은 타인의 견해를 자신의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망상에 불과하다. 쇼펜하우어는 명예욕, 허영심과 구분되는 자긍심의 중요성을 말한다. 허영심이 본래 모습보다 더 좋게 타인으로부터 갈채를 받으려는 욕심이라면 자긍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다. 허영심이 들면 말을 많이 하고 자긍심이 들면 과묵해진다. 타인의 거울에 비친 모습대로 살지 말고 자신의 기준에 맞게 당당하고 그죽지 말고 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자신의 가치를 긍정하는 흔들리지 않는 자긍심은 행복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하다. 자기 자신에게 확신이 생기는 순간 인생이 달라진다. 나 자신이 누구인지가 중요하다. 행복의 참된 원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우리의 행복은 밖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만들어진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다. 우리의 인격은 평생 변하지 않는다. 인격이 관점을 결정하고 관점이 세계를 결정한다. 인격은 재산처럼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판처럼 타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따라다녀서 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는 무엇보다 그의 세계관에 의해 좌우되므로 생각의 차이에 따라 세상은 달라 보인다. 관점이 빈약하면 세계는 진부하거나 하찮은 것이 되기도 하고 관점이 풍부하면 세계는 재미있거나 의미심장한 것이 된다. 같은 사건이라도 뛰어난 사람에게는 재미있는 일이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진부한 장면에 불과하다. 내가 깨달은 것만큼이 나의 세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의 한도는 각자의 개성에 의해 미리 정해져 있다. 특히 정신력의 한계에 따라 고상한 향유를 누릴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능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다.
쇼펜하우에게 최고의 즐거움은 정신적인 즐거움이다. 높은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독서와 사색, 그리고 저술 같은 활동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 했다. 행복의 참된 조건은 객관적인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의 주관적인 조건에서 찾아야 한다. 현명하게 품격을 쌓고 교양 있게 나이가 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서와 사색, 그리고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이 필요하다.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경험한다고 저절로 깨달음을 얻지는 못한다. 네, 이렇게 책을 다 읽어보았는데요. 물질적인 즐거움이 아닌 정신적인 즐거움, 도파민이 난무하는, 그리고 물질 지상주의인 현대사회에서 이 쇼펜하우의 철학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읽었던 마음챙김, 회복 탄력성, 내면 소통과도 맥락에 있어 비슷한 부분이 많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을 반성하면서 말을 줄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